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의 김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빛으로 도수를 조절하는 백내장용 인공수정체가 최초로 이제 상용화됐는데 그게 이제 국내 도입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달여 전에 미국 본사의 대표님과 또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국내에서 세미나를 할 때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 렌즈에 대한 소개를 30여 분의 안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그 당시 했었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한안과의사회라고 하는 가장 큰 안과 그 학회가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처음 모든 안과 전문의들께 소개하는 그런 런칭 행사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맡아서 인공수정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공유해 드리고자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강의했을 때랑 똑같이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이 영상은 아무래도 일반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 용어라든지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조금씩 부연 설명할 수 있으면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전, 수술 후 근시, 원시, 난시를 빛으로 보정해주는 라이트 어드저스터블 렌즈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저희가 강의를 준비를 했었고, 기존의 인공수정체는 수술한 이후에 도수를 조절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가능한 렌즈가 처음으로 개발돼서 이제 상용화됐고, 그 내용을 차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사는 RX 사이트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회사입니다. 연구 개발을 이제 거듭하면서 2017년도 11월에 미국 FDA 승인을 받게 되는데, 보통은 인공수정체만 갖고 우리가 허가를 받지만 이거는 인공수정체를 사후에 보정해주는 장비가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LDD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동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용화는 2000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현재까지 계속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 총 17만 5천 건 정도의 수술이 대부분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북아메리카를 벗어난 첫 해외 진출을 이제 한국에서 1분기 앞두고 있고 조만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LAL은 라이트 어드저스터블 렌즈, 그 다음에 LDD는 라이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LAL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수가 조절 가능한 렌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도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의 수술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겠습니다. LDD는 왼쪽의 그림 같은 이런 모양의 장비인데, 보통 안과에서 흔히 보는 높낮이가 조절 가능한 테이블 위에 장비가 올라가 있고 거기에 환자가 이렇게 얼굴을 대고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받는 일반적인 흔한 형태의 디자인이 됐는데, 다른 부분은 옆에 보면 까만색으로 된 이 디스플레이가 있죠. 이게 이제 터치패드인데 요걸 통해서 환자의 이제 개인적인 정보와 LDD 빛을 쐬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지향하는 시력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빛을 한 90초 정도 쐬면 시력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빛은 UV 자외선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제시한 공식적인 홍보 영상입니다. 인공수정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기존의 인공수정체랑 비슷한 디자인이고, 눈 안에 수정체 원래 들어가는 위치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제 이렇게 그 UV 빛을 쬐을 때 렌즈 안에 이제 이 분자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매크로머라고 하고, 이게 빛을 쬐을 때 얘네들끼리 이제 결합을 합니다. 빛을 향해서 얘들이 모여들고 이 분자들이 결합을 해서 가운데를 점진적으로 가운데부터 많이 쬐게 되면 렌즈가 최종적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해지게 되고, 또 반대로 쐬게 되면 오목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하 좌우를 비대칭적으로 쬐게 되면 난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여러 번이고 필요한 시력을 계속 보완하면서 최종적인 시력을 우리가 만들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최종적으로 만족스러운 시력이 양쪽 다 얻어지게 되면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도록 이 빛을 전체적으로 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그 매크로머가 모두 다 중합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영구적으로 그 형태가 고정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렌즈 표면에 불필요하게 자외선이 눈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렌즈의 형태의 변화를 못 주도록 액티브 실드라고 하는 방어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렌즈의 변화를 못 주게 되고, 수술할 때 사용하고 나서 LDD라고 하는 그 장치로 빛을 쏘게 되면 세 번째 그림처럼 포토 폴리머리제이션, 빛에 의해서 분자들이 융합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도수가 변하게 됩니다. 가운데가 볼록해지게 되면 도수가 볼록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약간 근시화되는 경향을 갖게 돼서 가까이가 더 잘 보이게 되고요. 가장자리를 많이 쓰게 되면 가운데가 오목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원시화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원하는 시력이 최종적으로 얻어져서 더 이상 추가적인 변화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락인 빔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고정한다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빛을 쬐서 더 이상 반응할 매크로모가 없어지도록 마지막 치료를 2번에 걸쳐 최종적인 시력을 수술한 이후에 만들어낸다는 게 이 컨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술 프로세스를 보면 수술 전 검사와 수술을 이루어지는 과정은 동일하고요. 기존 백내장 수술과 수술하고 다음날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과 동일하게 이제 팔로우업을 하다가 대략 3주 정도 돼서 환자의 어떤 그 원거리 시력, 근거리 시력을 양안으로 각각의 시력과 양안의 전체 시력을 다 측정을 해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LDD 치료를 하고 여러 번의 이 LDD 치료를 해서 시력이 변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정이 오래 걸릴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LDD를 그냥 한 번 정도만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2번, 3번, 4번도 합니다. 3번, 4번째에도 동일하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다 싶을 때는 LDD의 락인 치료를 한 번, 또 3일 뒤에 2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시력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후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렌즈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실제 세력을 체험해 본 뒤에 최적의 처방으로 고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애초에 우리가 원했던, 또 수술 이후에 원했던, 또 약간 목표가 변경될 수도 있죠. 좀 더 가까이 보게 해주세요, 이런 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도수에 도달하는 달성률이 기존의 인공수정체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뭐 통계상으로는 93.6%, 일반 백내장은 73%라고 하는데, 실제 요즘 기술로 이루어지는 거에 비하면 수치들이 다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한국의 뭐 수술도 그렇고 측정 장비들도 그렇고 훨씬 고도화돼 있어서 실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훨씬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 실드 기술은 평소에는 자외선이 렌즈로 못 들어가게 차단해주는 그 보호막 역할을 하다가 LDD 치료를 할 때만 빛을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평소에는 안전성을 하고 치료할 때는 또 효율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런 액티브 실드 기술이 장착돼 있고, 이게 뭐 평소에는 외부 자외선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중압, 변화를 방지한다는 거고, 가시광선이 감지되면 UV를 차단한다. UV만 쐈을 때 UV가 안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렌즈의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소 이 렌즈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흡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렌즈의 디자인은 6.0mm의 직경에 이 햅틱이라고 불리는 다리 부분까지 하면 13mm로 기존의 인공수정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약간 다리가 이렇게 무슨 막대기처럼 파란색 막대기처럼 돼 있는데, 여기 이제 PMMA 재질이라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 이 내구성이 좋은 재질입니다. 이게 과거에 인공수정체에 아주 스탠다드로 이용되던 재질이고, 그 디자인을 이제 채택을 했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사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햅틱과 옵틱, 광학 부분이 다 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싱글 피스, 한 조각 렌즈라고 하는데, 그런 디자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전통적인 3피스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술할 때 의사의 어떤 숙련도는 조금 더 필요하지만 대신에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안전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이 3피스 타입의 이런 인공수정체들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선모체 고랑이라고 하는 서커스에 삽입을 하거나, 또 그 수정체 낭의 구조가 약할 때 공막 고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도 훨씬 유리한 디자인이라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난치성 백내장이나 구조가 약한 수술들, 또 망막 수술과 동시에 한다던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공 범위는 넓게 제공을 하고, 중심 도수는 0.5D 단위로 나옵니다. 이 렌즈는 수술하고 나서 도수를 조정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수술할 때는 도수를 조금 덜 정밀하게 넣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디옵터가 아닌 범위는 1디옵터 단위로 렌즈가 제공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LAL이라는 기본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본 렌즈보다 초점 심도가 더 확장된 LAL 플러스라는 렌즈가 미국에서 그 차례대로 출시가 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제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저희 영상에도 많이 올렸던 기존의 인공수정체랑 비교를 하면 LAL 같은 경우는 약간 프리미엄 모노포컬 렌즈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아이엔스 같은 제품이 있겠죠. 그 렌즈와 비슷한 어떤 광학 성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LAL 플러스는 그거보다 초점 심도가 조금 더 개선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렌즈랑 비교하면 연속 초점, 뭐 제품명으로 하면 뭐 POC라든지 BBT, 뭐 컴포트 그런 제품과 비슷한 광학 성능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출시가 됐고 한국에서도 원래 계획은 LAL이 먼저 출시되고 한 1년 뒤에 LAL 플러스가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식약청 허가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최근 들려오는 얘기는 두 개가 동시에 출시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로서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그러면 초점 심도가 높은 부분이 좀 더 근거리 개선 성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렌즈인데 그게 동시에 출시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인공수정체 LAL 이전의 기존의 모든 인공수정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도수가 고정되어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뭐 고정된 렌즈, 뭐 fixed IOL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단 한 번의 도수 결정으로 최종적인 시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뭐 계산상의 오차가 발생되거나 수술하고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환자의 어떤 구조 간의 어떤 독특한 구조, 개인차에 의해서 렌즈의 위치가 조금씩 움직이거나 했을 때 그 이후에 추가적인 대처가 굉장히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다시 하는 것도 처음 수술보다 난이도가 높고 합병증이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인공수정체를 종류를 정하고 꼼꼼한 그 사전 검사를 통해서 인공수정체를 오차 없이 이제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이제 렌즈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오차가 크게 났다. 오차가 조금 나서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대부분 사시지만 오차가 크게 나서 너무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재수술을 또 고민하게 됩니다. 뭐 라식을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체 도수를 교체를 해서 백내장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도수를 다시 또 꼼꼼하게 오차가 한번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오차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결과 바탕으로 정밀하게 도수를 또 계산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체를 교체하는 수술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를 또 받아들여야 되죠. 만약 여기서도 불편하다 그러면 안경을 착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모든 백내장 수술에서 이루어졌던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빛을 통해서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어떤 상담과 수술 전 검사 그걸 통해서 도수 결정을 꼼꼼하게 하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백내장 수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그것이 하나의 큰 어떤 그 연구 대상이고 토픽이 될 정도로 분량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그 부분이 최근에는 뭐 AI 학습을 통한 인공수정체 도수를 더 줄이기 위한 계산 공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와서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훨씬 좀 부담 없이 왜냐하면 어차피 도수를 바꿔줄 거니까 어차피 LDD를 한 번도 안 하고 수술을 끝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LDD를 통해서 도수를 어차피 바꿔줄 거기 때문에 처음 도수 결정을 굉장히 부담 없이 해도 됩니다. 물론 꼼꼼하게 하겠죠. 대충 하진 않겠죠. 그래서 LDD로 필요한 만큼의 도수를 삽입하고 LDD를 하면서 원하는 도수를 바꿔주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꼭 우리가 그 정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차가 생겨서 그걸 줄인다라는 개념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백내장 수술이 멀리만 잘 보려고 하는 수술이 아니라 최근에는 다 뭐 중간거리, 근거리까지
같이 잘 보려는 목적으로 수술을 하고 실제 이 원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을 다 겪어보고 불편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오차를 개선하는 목표를 떠나서 실제 생활을 수술하고 나서 1주, 2주, 3주 지내면서 컴퓨터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다 일상생활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해보고 나서 나는 근거리가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LDD를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차를 없애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편리한 시력을 사후에 바꾼다. 그게 두 번째 개념인데 이 두 가지가 다 LDD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인공성체들 백내장 수술이 불가능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매우 만족하게 되면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백내장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미국의 많은 그 경험들이 이제 전해져 오고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최종적인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왜냐하면 계속 불편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이 미국에서는 실제로 주변에 추천도 되게 많이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도입을 늦게 하는 병원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평가가 너무 좋고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안 하던 병원에서도 계속 도입을 하고 또 하는 병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의사들도 늘어나고 현재는 미국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백내장 수술과 비교했을 때 의사 입장에서는 굴절 오차가 생기면 어떡하나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컨셉이죠.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도 마찬가지죠. 오차가 생기면 안 되니까 수술하고 잘 안 보이면 어떡하지에 대한 오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환자도 똑같이 해방되고 두 번째는 본인이 백내장 수술할 때 이 렌즈로 이렇게 수술하면 멀리는 이렇게 보이고 중간거리는 이렇게 보이고 가까이는 이렇게 보인다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뭐 중간거리까지 잘 보이고 근거리는 약하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중간거리가 잘 보이고 근거리는 어느 정도 안 보이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사용이 되는 초기 결과들을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한 건데 여러 개 병원에서 한 1000케이스 정도의 결과를 수집을 한 데이터입니다. 이걸 통해서 현재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는데 이 연구들은 그 아까 제가 LAL이 있고 LAL 플러스라고 해서 초점 심도가 더 개선된 렌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출시되기 전에 LAL 기본 모델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걸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114개 미국 병원에서 시행된 연구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락인 마치고 나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의 결과를 수집을 했고 그다음에 모든 연구 윤리 승인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다초점은 아니고 프리미엄 모노에서 연속 초점의 개념의 렌즈들이기 때문에 두 눈을 통해서 원거리부터 근거리를 다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노비전이라고 하는 약간의 짝짝이를 유발하는 방식을 수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시안은 멀리 보고 비주시안을 가까이 보는 쪽으로 약간은 시력의 차이를 둘 텐데 저희가 모노비전이라고 하거든요. 모노비전의 원리를 얼만큼을 뒀을까 했을 때 최종적으로 1디옵터에서 1.5디옵터 구간에서 치료를 마무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총 12%에서는 이런 작용을 원하지 않아서 안 했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도수에서 환자분들이 근거리를 더 얻기 위해서 이런 원하는 것들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1.25디옵터가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디옵터나 1.5디옵터 그 다음에 0.75와 1.75 이런 식으로 1.25디옵터를 교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 뒤로 차츰 감소하는 그런 패턴인데 이 정도를 통해서 반대쪽 주시안으로는 먼 거리 위주로 잘 보고 근거리에 세팅하는 이 비주시안은 이 정도 세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죠. 도수를 얼마큼 조절했는지 조정량을 봤을 때 조정을 원하지 않아서 그냥 처음 수술과 비슷하게 그냥 끝낸 경우가 27% 정도에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근거리 0.25디옵터, 0.5디옵터 이렇게 좀 조정한 사람들이 그 다음 순서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정도의 근시 교정이나 원시 교정을 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도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디옵터 이내에 도달한 경우가 한 93.6% 정도 나타났다. 이거 매우 우수한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난시의 경우도 92.2%가
플러스 마이너스 0.5 디옵터 이내로 원하는 난시 교정 값에 도달한 경우들이 92%에 도달했다. 매우 높은 난시 정확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난시라는 건 대부분 각막의 모양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 그 이제 절개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각막의 모양이 조금 변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측정한 난시값과 수술 이후에 측정한 난시값이 조금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수술 이후에 도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 난시까지도 다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한 비교정 시력, 맨눈 시력을 말하는데 미국에선 이런 시력표를 많이 씁니다. 20 by 20, 20 by 20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1.0을 말합니다. 먼거리 눈에서 81% 정도가 1.0 이상을 받고 그다음에 20 by 25는 이제 0.8인데요. 0.8 이상을 얻은 사람들이 95.1% 나타났다. 아무래도 모노비전을 통해서 원거리뿐만 아니라 근거리, 중간거리 같이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원거리만 잘 보이게 세팅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내게 됐고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그 디포커스 커브라 그래서 아래에 있는 X축이 도수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이 이제 시력인데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0.51 이렇게 갈수록 근거리 초점이 가는 겁니다. 근거리 초점이 좀 있는 건데 그래프가 두 개죠. 주시안이 파란색은 한 0에서 0.5 사이로 원거리 중심으로 원거리에서 중간거리 정도로 세팅을 하고요. 비주시안이 이제 빨간색은 그거보다 조금 더 근시화되는 그 LDD를 통해서 근거리를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두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력이 초록색 그래프 맨 위에 나타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눈으로 볼 때는 원거리 0디옵터인 원거리도 우수한 시력을 보고 0.5디옵터, 1디옵터, 1.5디옵터까지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서 이 정도면 중간거리도 아주 잘 보이게 되고 근거리도 상당히 우수하게 됩니다. 이런 시력으로 최종적인 시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양안 시력 중요하죠. 결국은 양안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양안 시력을 쟀을 때 87% 이상의 환자가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을 달성하고 98%의 환자가 0.8 이상의 원거리 시력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다음에 근거리 시력을 쟀을 때는 J1 플러스 이상의 근거리 시력이 51%, J3 이상의 환자들이 97%의 근거리 시력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는 근거리 시력표예요. 되게 조그만 페이퍼나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작은 글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거리 시력은 다들 많이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한 5m 떨어진 데서 하늘씩 가리면서 원거리 시력을 재잖아요. 근거리 시력은 이제 책이나 컴퓨터 정도 거리에 놓고 이런 시력표를 가까이 읽게 됩니다. 원거리 시력보다 훨씬 작은 글씨들이 있고 실제 책을 읽는 정도로 그 시뮬레이션이 돼 있습니다. 글씨 크기들이. 그 다음에 이거를 측정을 좀 돕기 위해서 근거리 시력은 보통 30에서 40cm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눈에서 여기를 딱 놓고 보면 이 정도가 30-40cm로 근거리 시력. 여기서 얼마까지 작은 글씨를 읽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 거리는 보통 한 60에서 70cm 정도를 보기 때문에 요 까만색 줄에 해당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읽게 해서 중간 거리에서는 시력표를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돼서 보통 J1 플러스라고 하는 건 바늘구멍까지 다 보는 겁니다. 아주 완벽한 제일 깨알 같은 저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시력을 J1 플러스라고 하고 보통 한 J3 정도 되면 J2에서 3 정도 되면 작은 신문 글씨를 대부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J4나 5 정도 되면 뭐 아주 작은 건 안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메뉴판, 가격표 이런 것들은 다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력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실제 인공수정체를 확대한 거고요. 여기에 LDD, 빛을 쐬면 폴리머리제이션, 중압 현상이 일어나면서 렌즈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글씨를 새겨본 거예요. 자기네 회사의 이름을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빛이 쪼여지는 만큼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그래서 이게 렌즈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후에 조정하는 그 빛의 장비입니다. LDD라고 저희가 하는 그래서 논문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 이건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 데이비드 F 창은 제가 백내장 수술을 공부하고 연습할 때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미국의 훌륭한 안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백내장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시고
이분이 이제 이 LAL 렌즈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내셨어요. 했더니 정확한 굴절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환자의 경험 측면에서 환자가 원하는 시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수술 전보다 명확한 설명과 상담이 가능해져서 좋아졌다.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다양한 전략, 뭐 중간거리, 근거리, 양안, 비대칭, 모노비전 이런 전략을 사용할 때 훨씬 유용한 방법이라서 되게 좋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난치성 사례라는 게 결국에는 이 그 도수 계산의 오차가 커지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라식 후에 뭐 각막이 모양이 변형된 사람들, 고도 근시로 완구가 너무 길거나 또 고도 원시로 완구가 너무 작거나 또 각막의 곡률과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서 도수 오차가 많이 생기는 이런 사례들에서 아니, 수술하고 나서 최종적인 시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훨씬 유리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양안 동시 수술하는 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과거에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오차 생기면 어떡하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도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잠재적으로는 환자 중심으로 시력 선택이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아주 꼼꼼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또 그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상담이나 이런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것이 훨씬 간소화되는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LAL은 굴절 교정 및 백내장 수술 분야에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리고 환자 만족도와 임상 결과 개선을 통해서 수술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도 이제 그 미국에서 난시 교정을 갖고 또 연구를 한 논문이 있는데 LAL 그룹이 일반 렌즈에 비해서 최종적인 난시 교정 잔여 난시가 남는 경우가 훨씬 더 적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LDD라는 게 UV를 통해서 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UV가 눈 안으로 많이 들어가서 망막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끼 눈을 대상으로 해서 UV 필터, 그 쉴드가 있는 인공수정체와 없는 수정체를 갖고 UV의 다양한 그 빛의 조사량을 쪄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필터가 있는 눈에서는 망막 손상이 전혀 없었고 필터가 없는 눈에서는 망막 손상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필터가 있는 인공수정체를 잘 쓰면 망막의 손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2020년도에 상용화된 이후로 이 위에 LDD가 장착된 병원들, 밑에는 그 렌즈의 사용 건수를 이제 조사를 한 건데 2020년, 21년, 22년, 작년 24년도엔 또 훨씬 증가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해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한 810개 의료기관, 1,400 이상의 안과 전문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7만 5천 개 이상의 그 수술 결과, 그 다음에 LAL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라는 의사들이 96%, 최고의 시력을 제공한다고 한 사람이 93%, 의사들이 본인의 눈에 이 렌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이 80%,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의사들의 후기들을 많이 수집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건데 간단히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시각적 품질과 결과의 정확성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라는 의사의 후기도 있었고, 환자 만족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다. 이것은 마치 맞춤 정장을 입는 것처럼 완벽한 조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다른 의사 선생님은 놀라운 정확성과 시력 품질을 제공한다. 또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주변의 친구들을 추천하는 사례들이 매우 높다.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에서 현재 초기 도입 단계를 넘어서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도태될 것이다. 최상의 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극찬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백내장 수술은 이런 여러 불편함이 있었지만 새로운 백내장 수술은 환자의 요구에 맞춰서 수술 후에 조정을 하고 오차가 무의미해졌다. 그리고 만족할 때까지 여러 번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신중한 그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 시력을 정해야 됐고 또 그것이 오차 없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수술이 수반돼야 되는데 LAL 같은 경우는 수술의 도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침습적인 재수술이 아니라
그냥 빛을 쬐어주는 것만으로 조절이 가능한 아주 간단한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환자의 맞춤형 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아졌다. 근데 단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초기 도입 비용이 높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는 지금 1분기 내에 LAL과 LA 플러스 LDD라고 하는 이 장비 세트가 동시에 허가가 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LAL 플러스가 최근에 사용돼서 많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들로 보면 최근에 이제 LAL 플러스가 또 널리 인기리에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LA를 양쪽에 사용한 군과 LAL 플러스 사용한 군을 비교했더니 최종적으로 오차 그 굴절 오차의 정확도는 둘 다 우수하게 좋았고 원거리 시력도 둘 다 좋다고 합니다. LA 플러스가 조금 더 좋은 것처럼 여기 나왔는데 뭐 원리상 그럴 이유는 없고 아마 좀 더 사용하면서 어떤 좀 정밀도가 높아진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가 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LAL 플러스를 사용한 분은 그 이후에 시력을 조정하는 그 LDD 횟수가 1.5회 정도 평균 정도 1회에서 2회 정도 사용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LAL 같은 초기 모델 같은 경우는 근거리가 좀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LDD를 조사한 경우가 평균 2.0회로 평균 0.5회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A 플러스가 어떻게 보면 그 만족도가 더 높아서 초기에 그 추가적인 보정을 더 적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도수를 조정하는 정도도 보면 LAL 같은 경우는 평균 1.16 디옵터. 아까 처음에 저희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거에서는 1.25 디옵터가 가장 많았는데 도수 조정을 안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진짜 평균은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하여튼 평균으로 봤을 때 1.16 디옵터 정도를 근시화 조정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LAL 플러스는 이거보다 좀 적게 0.75 디옵터를 최종적으로 조정을 했다. 평균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거리 시력도 조금 더 좋으면서 괜찮은 근거리 시력을 확보하게 되죠. 그 근시화 조정을 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프리미엄 모노포컬 렌즈의 원리인 LAL보다 EDOF 연속 초점 렌즈 개념의 LAL 플러스가 더 유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시력을 보면 이 좌측의 원거리 시력 같은 경우는 LAL과 LAL 플러스가 다 우수했고 이 근거리 시력을 보면 밑에 줄인 LAL보다 LAL 플러스에서 매우 작은 J1 플러스 이상의 시력을 얻는 경우 J1, J2, J3 모든 이 그 근거리 시력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볼 수 있었죠. 이게 이제 초점 심도가 더 높은 장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정 시력을 측정해 봤을 때도 근거리가 원거리는 둘 다 우수했지만 중간거리도 LA 플러스가 조금 더 우수했고 근거리는 LA 플러스가 훨씬 더 우수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LAL 플러스가 중간거리 근거리가 더 만족하는 환자들이 많았다라고 데이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렌즈가 과연 어떤 환자들한테 가장 혜택을 많이 줄까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 수술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많은 경험과 학습이 되어 있는데 선명함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은 환자분들 조금의 그 완벽한 잔여 굴절 이상이나 오차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시력을 원하는 환자한테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 맞춤화된 시력 내가 나는 정말 어떤 거리가 너무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그냥 남들과 똑같지 않고 나만의 어떤 독특한 거리나 어떤 그 시력의 쓰임새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눈 안의 구조가 약해서 공막 그 선모체 고랑의 렌즈를 삽입하거나 공막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게 보통 수술할 때 그 수정체 낭에서 수정체를 빼내고 거기에 인공수정체를 넣어주게 되는데 눈 안에 그런 그 선모체 그 수정체 낭과 뭐 우리 모양체라고 하는 이 조직들이 좀 약하거나 손상된 경우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렌즈를 삽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원래 위치가 좀 바뀌기 때문에 오차가 조금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렌즈는 애초에 사후의 오차는 의미 없잖아요.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커지는 모든 상황들이 이 렌즈 수술에서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기존 렌즈들은 못하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굴절 오차가 많이 예상되는 환자, 대표적으로 과거에 라식 라섹 수술을 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난시를 확실하게 잡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렌즈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 그 트레이닝 병원들, 레지던트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많은 미국 병원들에서도 LAL 렌즈가 이미 도입돼서 사용을 널리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텍사스에서 큰 안과 병원을 개원하셔서 많은 환자분들을 수술하고 계신 그 이종화 선생님이라고 한국 분인데요. 지금 그 병원이 매우 크고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기존에 그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이 LAL 렌즈를 재작년부터 도입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지금 이미 경험이 많이 쌓이셨고, 지난번에 국내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강의를 하고 많은 디스커션을 하면서 제가 실제 사용하는 경험들에 대한 얘기를 이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자료나 뭐 논문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보다 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렌즈 진짜 유용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본인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부탁을 해서 얻어서 여기서 간단히 좀 공유를 해드리면, 한국 여성분입니다. 텍사스에 사시는 본인이 이제 수술했고 백내장이 있으셨고, LAL 플러스, 최근에 이 선생님이 처음에 LAL부터 도입을 해서 쓰시고 최근에 LAL 플러스가 나오면서는 플러스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LAL 플러스를 양쪽을 다 삽입을 했고 두 번의 그 어드저스트 LDD를 하고 그 다음에 락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게 차트라 조금 암호처럼 돼서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위에 보시면 첫 번째가 그 수술 후에 처음에 그 LDD 처음 할 때 데이터, 두 번째 할 때 데이터. 재밌는 게 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보면 처음에 그 오른쪽은 플러스 025, 왼쪽은 마이너스 025의 굴절 오차가 있었고, 이거를 여기 보면 타겟이라고 돼 있죠. 플라노가 이제 0입니다. 오른쪽은 0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왼쪽은 025, 마이너스 025 있는 눈을 마이너스 075로 만들어라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이 장비에다가. 그 다음에 LDD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맨 밑에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오른쪽은 플라노, 완전히 정시에 도달하게 되고 왼쪽은 마이너스 075의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LDD로 그 바꾸고자 하는 시력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얻었고, 이걸 통해서 결국 이분의 시력은 오른쪽 단안으로 봤을 때 원거리 1.0, 근거리도 J2를 봤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원거리가 0.6 정도를 봤고 근거리가 J1을 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본 거죠. 이분 아마 책 같은 걸 많이 보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두 눈을 통해서 봤을 때 이분은 원거리가 뭐 1.0, 그 다음에 근거리는 J1 플러스를 봤다. 이 정도면 이제 뭐 바느질도 다 하는 정도 시력이 되거든요. 이런 시력을 최종적으로 얻어냈던 환자분이고, 이 두 번째 사례도 한국 여성분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원장님이셔서 한국 환자분들이 많이 치료를 받으러 가는 병원인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미국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도 LDD를 한 번밖에 안 해요. 보면은 처음부터 근거리 원거리 시력이 상당히 우수해가지고 LDD를 한 번만 조사하고 최종적인 시력으로는 오른쪽이 마이너스 0.25 디옵터, 왼쪽은 마이너스 0.5 디옵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근거리 시력은 J2, 양안으로도 J2, 원거리 시력은 양안 다 1.0의 시력을 얻은 이분 같은 경우는 두 눈 다 먼 거리를 원했던 분이죠. 모노비전보다는. 이렇게 해서 수술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어냈던 이런 경우입니다. J1까지 봤다고 왼쪽에는 기록이 또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후기로 알려주신 얘기는 이 굴절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그 다음에 원하는 시력에 도달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환자 개인에 따라 맞춤형 수술이 가능해서 좋다. 그 다음에 LDD를 통해서 비침습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단점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매우 비싸다. 수술 비용이 비싸다. 그 다음에 동공이 잘 안 커지거나 아니면 너무 과체중이거나 뭐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시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턱 대고 측정하는 장비에 그 자세를 못 취하는 고도 비만 환자들이 미국에 많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병원을 한두 번, 두세 번 더 많이 와야 되는 건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 LAL 렌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백내장 수술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맞춤형으로 굴절 수술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에러도 오차를 줄이고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원하는 시력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최고의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 LDD라고 하는 빛으로 도수를 조절해주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에는 뭐 근시, 난시, 원시를 도수를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AI 학습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계속 고도화되는 식으로 발전 중이라고 하고요. 뭐 고위 수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조금씩 불편한 부분들을 더 개선하고 좀 더 완벽한 시력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이 LDD가 계속 발전 중이라고 회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LDD의 기술이 매우 기대가 많이 되고요. 최근에 그 오스카 시상식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화 오펜하이머의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한 프로듀서 찰스 로벤 오른쪽에 계신 분이죠. 이분이 LAL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시상식에 갔대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그 수술하고 나서 물론 액티브 쉴드로 자외선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렌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이런 UV 차단 안경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이 안경을 실제로 회사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시상식에 올라가서 상을 수여하시는 장면이 나와서 재밌게들 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겪어보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백내장 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아주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장시간 강의가 이어졌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양한 안질환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계속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LAL 렌즈를 포함해서 다양한 눈 질환과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